을 처방해 드립니다. 짠테크 SOS 돈 되는 라디오 한국경제교육원 서형노 원장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어떤 얘기를 준비해 오셨을까요? 제가 노후 준비에 대한 이야기를 이 코너에서 정말 많이 했는데요. 예. 지금 당장 소액으로 시작하라는 얘기를 정말 많이 했고요. 그리고 네. 연금의 중요성도 여러 차례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가끔 방송 듣고 연금저축펀드 가입했습니다, 이런 문자를 보내주시는 분도 계시던데요. 네. 오늘은 조금 더 심화 편이라고 할까요? 노후 준비를 어떻게 체계적으로 해야 하는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 이 노후 준비는 일단 뭐 국민연금 외에 개인연금이 필요하다는 얘기 많이 들었는데 그 외에 또 뭐 준비할 게 있을까요? 노후 준비용 상품도 참 여러 가지고요. 네. 그리고 노후의 생활비만 필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노후 준비를 할 땐 영역을 나눠서 준비해야 하는데요. 일단 첫 번째는 현금이 필요하죠. 그래서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등 나의 연금 준비 사항을 체크해서 노후에 얼마나 현금 흐름을 가져갈 수 있는지 확인하고 부족하면 더 준비하는 방향으로 채워나가야 하고요. 네. 두 번째, 노후 생활에 적합한 주거 환경 역시 계획해야 합니다. 노후연금 준비가 부족하다면 지금 살고 있는 집으로 주택연금에 가입해 보는 것도 고민해 볼 수 있겠고요. 예. 만약 노후에 집안일을 이제는 하기가 싫다는 분들은 시부터한 입주 등을 미리 고려해 볼 수도 그렇죠. 있겠죠. 네. 또 기농을 알아보는 분들도 많죠. 그런데 네, 알다시피 은퇴 후 알아보려고 하면 참 막막합니다. 예. 그래서 미리 어떤 방향을 원하는지 고민해보고 준비를 하는 게 필요하고요. 네. 세 번째는 의료비 준비죠. 특히 만성 질환이 있다면 의료비 지출 계획을 더 꼼꼼하게 세워야 할 테고요. 주기적으로 건강검진에 드는 비용, 또 건강을 위한 운동 계획 등 다 체크해서 준비해야 합니다. 예. 마지막으로 인생 2막을 어떻게 즐길 것인지 계획도 미리 해둬야겠죠. 배우고 싶었던 것이 있었다면 어디서 어느 정도 비용이 드는지 미리 파악해둬야 하고요. 재취업을 생각 중이라면 어디에 재취직이 가능할지, 어느 정도 수익이 가능할지 등등 체크해야겠습니다. 예. 오늘 짠테크 SOS 돈 되는 라디오에서 영역별 노후 준비법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서형노 원장님께서 도움을 드릴 테니까요. 방송 들으면서 궁금한 점 있으시다면 문자로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첨을 통해서 커피 쿠폰도 드릴게요. 참여하실 번호는 샵 9730번이고요. 샵 9730.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고요. 콩 게시판이나 KBS 1라디오 유튜브 채널 통해서도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 노후 준비라고 하면은 좀 되게 막연하게 느껴졌는데 얘기하고 보니까 연금 말고도 또 챙겨야 될 게 많은 것 같네요. 맞습니다. 네. 기대의 수명이 늘어나면서 노후 준비도 철저하게 단계를 나눠서 미리 준비를 해야 하는데요. 네. 일단 정년을 기준으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네. 정년이 되어 은퇴를 한다면 연금보다 가장 베스트인 건 재취업을 통한 근로소득 창출일 겁니다. 예. 요즘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60대라고 해도 충분히 일할 수 있다고 느끼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럼요. 과거엔 퇴직금을 가지고 프랜차이즈 매장 창업을 하는 분들도 많았는데 네. 요즘은 조금 또 아니죠. 만약 이런 부분을 고려 중이라면 미리 상권 분석도 하고 사업 설명회도 가보면서 신중하게 준비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네. 이런 준비 없이 퇴직금만 들고 시작하면 실패로 끝날 가능성이 높다는 건 아마 많이들 알고 계실 겁니다. 네. 그리고 요즘 이런 창업보다는 60대 이후에 본인의 커리어를 계속 이어갈 수 있는 일자리에 재취직하고자 하는 분들도 많죠. 네. 이런 경우 전문성을 꾸준히 개발하고 이직 가능한 곳도 미리 찾아보는 등 노력을 해야 하고요. 네. 은퇴 후 새로운 일에 도전하려는 분들도 계시죠. 그런데 역시 미리 준비해 두는 게 필요합니다. 예. 새로운 기술을 배우는 데는 시간과 돈이 들어가잖아요. 네. 그래서 이 역시 정년 전에 근로소득이 있을 때 미리 공부도 하고 필요한 자격증이 있다면 취득해 두는 게 여러모로 좋습니다. 준비된 자에게 기회가 오니까요. 그렇죠. 이렇게 정년 이후 본인이 원하는 방향으로 삶을 꾸려가려면 큰 어려움 없이 시도해 볼 수 있는 환경을 미리 만들어 두는 게 필요합니다. 그런데 뭐 정년 이후에는 나 그동안 일 너무 많이 했고 이제 좀 즐기고 싶다 하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더더욱 연금을 탄탄하게 준비해야겠네요. 네. 예. 재취업을 계획하고 있든 아니든 연금은 미리 이제 준비해야죠. 네. 이전 이 코너에서 말했던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이렇게 세 단계로 준비하는 게 가장 베스트이고요. 예. 국민연금 납입 기간을 최대한 늘리는 게 좋고 상황과 환경에 따라 가능하다면 연기연금 제도를 활용해서 수령 기간을 늦추는 것도 좋다고 말씀드렸었죠. 네. 또 퇴직연금은 물가 상승률 이상의 수익률 5%나 6%
5% 이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항상 관심 가져둬야 되고요. 네. 개인연금도 함께 준비하면 노후에 안정적인 소득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혹시 그러면 내가 노후에 연금을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미리 좀 확인해 볼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네, 있습니다. 그 연금 가입 내역을 조회할 수 있는데요. 네. 금융감독원에서 운영하는 통합연금 포탈에서 내가 가입한 연금 내역, 즉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까지 한 번에 통합 조회할 수 있고요. 예. 그리고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서 국민연금 납입 내역이나 예상연금액을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네. 이렇게 확인해 보면 보통은 내가 노후 준비가 정말 부족하구나, 이 금액으로 생활을 못하겠구나 하는 네. 위기감이 들기도 하는데요. 네. 그래서 노후가 오기 전에 노후 계획을 세울 때 스스로 국민연금 수령액을 확인하고요. 그 위에 개인연금인 연금저축보험이나 신탁펀드 등과 비과세 개인연금보험, 그리고 개인퇴직계좌인 IRP 등의 상품으로 추가 수입원을 만들어둬야 합니다. 예. 그동안 뭐 퇴직연금이나 개인연금 대해서 여러 차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것도 종류가 다양하잖아요. 뭐 어떤 차이가 있는지 혹은 뭐 상황별로 어떻게 추천해 줄 수 있는 상품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조금 정리를 하자면요. 네. 퇴직연금은 직장에서 가입해서 퇴직금을 기업이 운영하는 DB형이거나 네. 개인이 직접 운영하는 DC형, 또 개인형 퇴직계좌인 IRP로 나눌 수 있는데요. 네. 장점으로는 DB형 같은 경우에는 퇴직금을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다는 것이고, 예. 또 DC형 IRP는 적극적인 투자로 운용 수익을 올리면서 연금액을 늘릴 수 있다는 거죠. 예. 또 세액 공제도 되고요. 네네. 단점으로는 DB형 같은 경우에는 너무 정직한 연금 수령액이 된다는 점이고요. 네. 그리고 DC형과 IRP는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연금액이 줄어들 수도 있다는 거죠. 양쪽 다 네, 단점이 그렇습니다. 분명합니다. 또 수수료도 있고요. 정도인출 제한적이라는 것도 단점입니다. 네. 참고로 개인형 IRP 같은 경우에는 올해부터 최대 900만 원까지 세액 공제 한도가 가장 크고요. 예. 다양한 상품에 직접 투자가 가능하기에 투자에 좀 밝으신 분들에게는 추천하는 상품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개인연금 상품 중에 연금저축보험과 연금저축펀드는 올해부터 확대된 연 600만 원까지 세액 공제 혜택이 있는 대신에 연금 수령 시 3.3에서 5.5%의 저율과세가 부과되고요. 네. 연금저축펀드 같은 경우에는 투자 수익도 누릴 수 있고, 물론 55세 전에 해지 시 16.5%의 기타 소득세 등이 추징되고, 연금저축보험 같은 경우에는 사업비 떼고 나면 수익률이 많이 낮다는 게 단점입니다. 네. 정리를 하자면 기본적으로 국민연금은 가져가고 네. 그 위에 근로소득자라면 퇴직연금도 기본적으로 가져가는데 네. 연말정산에 공제가 필요하다면 세제 혜택이 가장 큰 IRP를 활용하면 좋겠고요. IRP. 네. 또 퇴직연금은 기본적으로 회사에서 운영하는 적립금의 수익률에 따라 근로자가 받을 퇴직금이 결정되는 시스템인데, 실제로 근로자는 기업의 평균 임금 상승률에 따라 퇴직금이 결정되므로 자신의 임금 상승률을 고려해서 퇴직연금을 선택하는 게 현명합니다. 그래서 평균적으로 네. 임금 상승률이 높을 경우에는 네. DB형이 더 유리합니다. 그리고 내가 다니는 회사가 임금 상승률이 낮다고 생각하시면 예. DC형으로 전환해서 운용 수익률을 높이는 것이 전략적으로 유리할 수 있습니다. 예. 여기에다가 조금이라도 여유분을 만들어서 연금저축 펀드 상품을 통해서 세제 혜택과 미래 투자 수익 등을 바라보면 좀 더 나을 겁니다. 예. 앞서 DB형은 퇴직금을 이제 기업이 운용하는 거고, DC형은 개인이 직접 운용하는 형태가 맞습니다. 되겠고요. 근데 이제 아이가 생기고 키우다 보면은 뭐 들어가는 돈도 많고, 국민연금 말고는 이런 거 준비할 여력이 없어요 하는 분들도 많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주택연금을 활용하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네. 많이들 알고 계시지만 주택 소유자가 집을 담보로 제공하고 내 집에 계속 살면서 평생 동안 매월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국가가 보장하는 제도가 주택연금인데요. 네. 부부 중 한 명이라도 55세 이상이고 공시가격 12억 원 이하의 주택 또는 주거 용도의 오피스텔을 소유하신 분이라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 예. 물론 주택 가격이 아무리 상승해도 연금액은 증가하지 않는다는 단점이 있지만 네. 반대로 주택 가격이 아무리 하락해도 연금액은 그대로 유지되기에 부동산 시장 흐름에 따라 유불리가 달라진다고 이해하시면 될 거고요. 네. 그래서 부동산 상승기에는 불리할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 노후에는 안정적인 연금 소득 자원 확보가 우선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개인연금을 따로 준비하지 못했다면 충분히 고려해 볼 수 있는 대안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네. 그리고 주택연금의 경우 너무 일찍 수령하는 것보다 70세 이후에
수령으로 미루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네. 그리고 일종의 비상연금처럼 나중에 급하게 필요할 때 사용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예. 최대한 좀 늦춰서 네. 70세 이후를 추천을 또 해주셨고요. 연금 말고 이 다른 투자 상품으로 노후 자금 준비하는 것 역시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뭐 어떤 상품을 어떤 비율로 준비하는 게 좋을까요? 그 예금만으로는 물가 상승률을 감당할 수 없잖아요. 우리가 네. 지금 그런 투자 시대의 환경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예. 그래서 은퇴 이후에도 지속적인 현금 흐름을 만들 수 있도록 자산을 잘 배분하는 게 중요한데요. 네. 예를 들어서 안정적인 예적금과 채권의 뭐 30에서 40% 정도 네. 그리고 주식 등과 정리식 펀드 그리고 방송에서 몇 번 말했던 배당주 펀드 등의 30에서 40% 그리고 달러 자산 또는 금의 10에서 20% 정도로 노후 대비 포트폴리오를 꾸려가는 걸 추천을 드리고 있는데요. 네. 가끔씩 노후 대비로 비트코인 투자를 어떻게 생각하냐고 여쭤보는 그렇죠, 분들이 요즘. 계시더라고요. 예. 근데 지극히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네. 개인적으로는 비트코인이 디지털 화폐와의 관계성 등으로 인해서 장기적으로 어떻게 변화할지 예측하기 아직까지는 힘들고요. 네. 그리고 아직까지는 비트코인의 본질적인 내재 가치를 평가할 수 없다고 봐서요. 네. 노후 운용 상품으로는 권하지는 않습니다. 아하. 그런데 대신에 노후를 준비하는 데 있어서 여러 재테크 상품으로 시드머니를 만드는 목적으로 투자하는 건 나쁘지 않다고 보고요. 하지만 역시 신중하게 공부를 하고 투자를 하는 걸 그렇죠. 바라겠습니다.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다소 불안함이 있는 게 비트코인이다라는 말씀이시고 네. 그 외에 또 뭐 노후를 대비할 때 빼먹지 말고 꼭 챙겨야 할 것 뭐가 있을까요? 가장 중요한 건 이제 비상금 확보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비상금. 네. 노후에는 더 이상의 구직 활동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최소 1년치나 뭐 2년치에 가까운 생활비가 있어야 된다고 보고요. 예. 인플레이션과 같은 변수에 대비하기 위해서라도 비상자금이 필요합니다. 네. 뚜렷한 연금 자원이 없으면 이 비상자금으로도 노후 생활을 해야 하잖아요. 네. 그럴 때에는 한 번에 큰 돈을 인출해서 사용하는 것보다는 예를 들어서 전체 자금의 3%, 뭐 4% 등으로 일정한 비율을 정해서 사용하는 게 낫다고 생각이 들고요. 네. 그리고 노후에는 어리비성과도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기에 꼭 보험 점검을 통해서 그렇죠. 실손보험이나 때에 따라서는 간병보험 등을 가입하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노후 생활에 대한 전체적인 계획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서 준비를 영역별로 나눠서 미리 해야 된다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혹시 또 덧붙이고 싶은 말씀 있으실까요? 생애 주기별 준비 방법이 다를 수 있겠지만 네. 노후 준비에서 가장 중요한 건 최대한 빨리 지금 당장이라도 시작하는 겁니다. 네. 그리고 이미 시작했다고 하더라도 얼마나 준비가 되고 있는지 꼭 나의 연금 준비 사항을 체크하고 살펴보시고요. 보험도 지금은 당장은 필요 없을 수 있겠지만 네. 노후엔 보험이 큰 힘이 될 수 있으니 지금 가입된 보험 보장범위 어디까지인가를 꼭 체크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노후 준비는 미루지 말고 지금 당장 시작하라는 말씀이셨습니다. 오늘은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위해서 어떤 준비가 구체적으로 필요한지 살펴봤습니다. 관련해서 궁금한 점 있으신 분들 문자 보내주시면 서영로 원장님과 함께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노래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엠플라잉의 스타. 달려가고 있어 너에게 모두 고요하게 잠든 세상의 끝에 서서 쏟아지는 빛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오래 기다려왔던 Starry night 전해줄래 지금 너에게 멀리 포근하게 잠든 구름의 길을 따라 반짝이는 별을 닮은 너에게 전할게 있잖아 You're my only one star Yeah 너는 아름다운 기억 누군가의 서툰 첫사랑 잊지마 너는 그렇게 찬란히 빛나
우리 기억의 강을 건너 선명해진 밤을 지나 너에게 닿을 때 눈을 떠 You're my only one star yeah 너는 아름다운 기억 누군가에서 든 첫사랑 잊지 마 너는 그렇게 찬란히 빛나 때로 숨고 싶어지면 우릴 감싸주는 저 밤하늘처럼 언제나 함께 할 거야 You're like a shooting star 지쳐 울고 싶어질 땐 눈앞에 펼쳐진 저 밤하늘을 봐 영원히 함께 할 거야 넌 그대로 그렇게 있어주면 돼 You're like a shooting star You're like a shooting star And Flying a Star 함께 듣고 왔습니다. 그 사이 들어온 문자 살펴보겠습니다. 8055님 70세이시고요. 오피스텔에 자가로 살고 있는데 관리비가 부담입니다. 그래서 월세를 놓고 이사를 가자니 현금이 부족해서 그냥 살고 있는데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라고 하시면서 오피스텔이 지금 3억 그리고 현금이 1억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 관리비가 부담이 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네. 이 말로서 저희가 이제 예측할 수 있는 거는 지금 70대인데도 노후연금이 그렇게 많이 나오지는 않는다는 걸 저희가 유추할 수 있잖아요. 네. 그렇다면 오피스텔이라는 주택 자체가 뭐 지역에 따라 다를 수는 있겠지만 네. 앞으로 향후 가치가 막 많이 올라갈 수 있는 주택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렇다면 지금 오피스텔에 살고 있으면서 이런 관리비가 부담이 된다면 네. 지금 오피스텔 자가를 처분하는 게 저는 낫다고 생각이 들고요. 예. 그리고 자가를 처분해 가지고 어떤 주거 형태를 선호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네. 관리비가 들지 않는 주택으로 이사를 가시는 게 예. 어떨까 생각이 들고요. 네. 그리고 만약에 오피스텔 처분이 바로 빨리 안 된다면 이 오피스텔을 활용해 가지고 좀 전에도 말씀드렸던 주택연금 네, 네. 제도를 활용해서 연금 자원을 확보해 가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들고요. 네. 그리고 현금 1억 원이 지금 남아 있잖아요. 네. 이거는 적시연금 상품으로 가입을 해서 조금이라도 연금을 매월 이렇게 종신토로 받아가는 형태로 가져가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예. 자, 다음 3117님. 생활비 앞으로 어떻게 감당해야 하나 벌써 걱정이 되는데 아파트 주택연금만으로 생활비가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대책이 추가로 필요할까요? 하셨어요. 아파트 주택연금만으로 생활비를 다 확보할 수는 없죠. 없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걸 보니까 이분은 지금 소득 활동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소득 활동에 있어 가지고 우리가 뭐 지난주에 뭐 짠테크 얘기를 조금 했는데 네. 조금 줄일 수 있는 거는 조금 줄여가지고 노후연금을 대비해서 뭐 연금 상품을 많이 가입하기 힘들다면 네. 조금이라도 비상금 형태로 돈을 조금 빼놓아서 계속 미래를 위한 준비를 하시라는 말밖에 지금은 답이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 쓰는 돈에서 최대한 아껴서 네. 미래를 위해 투자를 해라라는 말씀이십니다. 짠테크 SOS 돈 되는 라디오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서형노 한국경제교육원 원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